제 눈앞에서 한 사람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가장 큰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저는 104살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제가 내린 한 가지 결정이 오늘까지 제 기억을 지켜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일에 대한 존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 박순자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우리는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고, 어머니에게 배운 김치 레시피를 모두 기억했고, 손주들의 생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도시를 둘러싼 산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내가 12살이 되었을 때 작은 것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동네의 오래된 친구 이름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함께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절로 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7년이 지나자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져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만 빼고요.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낯선 단어를 반복하듯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그날 저는 젊은 시절 가장 혹독했던 겨울에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질문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제 몸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또래의 남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외출을 멈추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조용히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공립학교에서 40년 동안 역사교사로 일했습니다. 복잡한 연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과 규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를 잊어버린 그 부엌에서 저는 한 가지 단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몸보다 먼저 제 정신이 잠들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영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를 망각으로 이끈 것은 어느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살까지 또렷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운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날에도 반복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70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점점 조용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누구였는지 떠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안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미묘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문시장까지 걸어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골목에서 돌아야 할지 몇 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이 잠시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누구냐고 묻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와도 이름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 쉬고 있으면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금호강 근처에 사는 옛 동료 한민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늘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마다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고 방금 끝난 대국의 결과를 잊었습니다. 딸은 그가 더 이상 외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내고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제 선택을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난 뒤 저는 책을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 수업 자료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보며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불편했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들에게서 보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일상의 침묵이었습니다. 정신을 쓰지 않겠다는 느린 포기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동네 절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외우던 구절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몇 초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 뒤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역 근처 작은 중고 서점에 들렀습니다. 단순한 공책과 읽어본 적 없는 역사책 한 권을 샀습니다. 큰 다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천 가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정신이 너무 일찍 쉬려 한다면 저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 뒤로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불평해도 두류공원까지 걸었습니다. 다른 벤치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피곤했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싶을 때마다 부엌에서 저를 바라보던 아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한민규 씨를 떠올렸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느꼈던 짧은 공백을 떠올렸습니다. 갈등은 병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편안함과 휴식을 원하는 쪽이 있었고 지나친 휴식이 정체성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조금씩 포기하려는 성향과 매일 싸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싸움의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율은 억지 노력이 아닌 다른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퍼즐을 풀거나 공원을 걷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졌고 저자와 생각을 달리해 보았고 날짜와 사건을 책을 다시 보지 않고 떠올리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틀렸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나 그 짜증은 제 정신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큰손자 이준호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기술 관련 일을 하며 늘 화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방바닥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읽은 내용을 적어둔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또래 대부분이 30분도 집중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약해지는 것은 노년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요구하지 않을 때부터 약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한민규 씨를 만났습니다. 딸은 바둑을 두며 자극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술을 오래 고민했고 간단한 규칙도 잊었습니다. 결국 피곤하다며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잃은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몸보다 먼저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주에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약한 불빛 아래서 시험 준비를 하던 시절, 힘들어도 집중을 멈추지 않았던 시절, 어느 순간 우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쉬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때 분명해졌습니다. 위험은 밖에서 오는 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시작되는 안일함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도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의 작은 부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시를 외웠습니다. 걸으면서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웃을 만나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틀리면 다음 날 바로잡았습니다. 부끄러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배추를 자르다가 결혼 직후 처음 함께 담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릇의 위치, 제가 소금을 잘못 넣었을 때의 웃음, 고춧가루의 향기까지 기억해냈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러주